최근 요즘 북한은 코너를 통해서도 평양국제영화축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개최국인 북한이 이렇다 할 작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영화계의 혁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한의 신작 영화 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답보 상태에 빠진 북한의 영화계 진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평양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세트장을 거닐고 있는 백발의 남성과 동행한 갈색머리의 외국인 여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남조선 거리 해방존. 해방존. 이거는 형제 주점, 형제가 하는 술집. 설명을 곁들이는 남성은 북한 영화계의 원로 연출가 박정주 감독. 여성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영화 감독 안나 브로이노스키다. 당시 안나 감독은 3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식 선전 영화 연출 기법들을 접했다. 서구 영화인으로는 최초로 북한 영화 산업 현장을 정식 취재했던 만큼 그녀의 북한 방문기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Yes, I was a little bit frightened because I didn't know what would happen. I didn't have to be too frightened. I think because I was there just to find out about filmmaking, so I wasn't there to find out any political things, that made it much safer for me because they trusted me. 작품, 감독, 배우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전 영화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더 유명한 북한 영화계. 북한 영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북한 영화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단한 영화광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찌감치 예술영화의 대중성과 영향력에 주목했고 이를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했다. 1973년엔 영화 예술론을 집필 모든 영화를 북한 당국의 지도하에 제작하도록 했다. 야, 동무들, 성주동무가 오는만. 수령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수령 형상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나도 믿는다. 어떤 사람은 100년 있어도 안 된다지만 난 10년 안에 죽어도 10년 안에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영웅상도 영화를 통해 그려냈다. 북한에선 금기시되는 이른바 반체제 인사도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영화를 통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중국 등을 통해 다양한 장비와 콘텐츠들이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북한 영화계에도 대중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엔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 특히 북한 문화계 내부의 대대적인 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조 사업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북한 내외 환경이 바뀌고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취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장르들을 전반적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데 북한과 벨기에, 영국 세 나라가 합작해 만든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첫 해 개봉한 이 영화는 기존의 북한 영화가 가진 스토리의 틀을 완전히 깼다고 볼 수 있다. 탄광 노동자이지만 공중 고개사의 꿈을 가진 영미. 그러나 꿈을 향한 길은 순탄치 않다. 요동무 땅속에서나 하늘을 날아오기다고? 공중교회가 그렇게 만만이고요? 아무나 다 하는 게 교회인 줄 아는가? 탄광일이나 작시될 끼지. 기존의 북한 영화대로라면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탄광에 남아야 하지만 주인공 영미는 고소공포증과 출신 성분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개사의 꿈을 이뤄낸다. 탄광중이요. 하늘을 날겠다고 했지. 그래요. 좋아. 날아보자. 전통적인 북한 영화와 달리 개인의 꿈과 실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솔직히 북한에서는 탄광천외가 어떻게 그런 좋은 그런 체조단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못 꿈꾸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걸 해내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저는 멋있고 기억에 가장 남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극장을 안 가는 사람들인데도 극장에 좀 많이 몰렸고요. DVDR로도 정말 인기가 많을 정도로 진짜 많이 봤어요. 뒤이어 개봉한 북중 합작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 배우의 출연이 화제가 됐다. 我强调了多少回了，你这外出一定得跟我打招呼，这违反外事纪律。这是在国外，不是在北京。头一天刚到，你这就犯自由主义。 영화의 주된 내용은 북한의 대집단 체조 아리랑의 위대함을 담았지만 젊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중국인 여배우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였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영화가 일정 부분 해소시켜준 셈이다. 중국 배우가 나오니까 정말 그런 걸 좀 많이 따라하고 그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그 핑크색 운동복이 한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진짜 그 정도만 봐도 감사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옛날 거 보시면 정말 지금 세대는 아마 못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배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생활적이게 영화가 제작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북한이 단독으로 제작한 영화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건 우리 집 이야기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여주인공이 이웃집 고아남매를 돌보는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내용적, 기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대중성을 적절히 녹여냈다는 평가다. 너희들 알기나 해?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세간살이야. 그래서 난 공부를 절반 죽이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단 말이야. 주연, 조연으로 젊은 배우가 대거 출연했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다이내믹한 카메라의 각도와 화면 구성 역시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언니야! 언니! 우리 집 이야기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2016년 최고의 영화로 손꼽혔다. 그러나 이후 북한 영화계는 새로운 작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다른 대중문화에 비해 북한 영화계의 변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영화 부분 못 쫓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화 부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북한 안에서는 일종의 기득권 집단이었고 영화 부분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그걸 잡아왔기 때문에 이 바꾸는 발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열리고 있을 시기 국내에서도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진행됐다. 그리고 두 영화제에 공동으로 출품된 영화가 있어 화제다. 제일동포 가경희 감독의 4.24 무지개의 기적. 많이 무시나. 응. 무시나는 자꾸 알고 싶다. 오, 무엇이 재밌어? 공부는 거 진짜. 공부 재밌어?失敗는 하지 마.失敗는 하지 마. 조선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한 이 작품은 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심사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찾은 박영희 감독은 무엇보다 남북 동시 상영에 큰 의미를 뒀다. 그래도 이 영화가 남북 같이 같은 시기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된다.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년간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며 누구보다 북한 영화계를 가까이에서 본 박 감독은 그동안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북한 영화계의 변화에 무엇보다 남북 교류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그러니까 북에 들어가는 외국인 촬영가들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그때 가끔 촬영을 하고 뭐 영화 다큐를 한다든지 그런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나 한국에 있는 같은 민족이 할 수 있는, 그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통로가 열어지면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영화 산업의 교류가 가능성은 물론 남과 북에 주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역사적 영화사부터 기술 파트, 뭐 제작까지도 얘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올 초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남북이 같이 한번 그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딴 분야보다는 굉장히 영화 부분이 교류가 의외로 빨리 갈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건 양쪽 다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 영화 부분은 어떤 면에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보고 있고 북한도 저는 굉장히 적극적일 거라고 봐요. 체제 선전이라는 주된 목적은 달라지지 않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 영화계. 북한 영화가 또 어떤 새 작품을 선보일지 그리고 남북 영화 교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변화가 기대된다.